교육을 혐오해서 대학에 들어왔어요. 학교만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책이 왔어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그리고 머리에도 좋은 책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번에 산 책들과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번 책들도 엄청나게 특별한 책들인데요. 과연 어떠한 책들이 있을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12권의 책을 샀어요. 근데 이 12권의 책들 중에 과연 교육에 관련된 책이 몇 권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추측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의 대부분의 독서는 교육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독서를 보고 독서 편식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저는 독서를 편식합니다. 하지만 독서 편식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박싱 해볼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편식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편식 독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편식 독서를 안 좋게 바라봤었던 이유가 지식의 양을 높이 평가했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식인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의 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지식을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만 뚝뚝 치면 유튜브에서나 구글에서나 우리의 지식을 아무데나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의 양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지식의 양을 많이 축적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편식 독서라는 것에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러한 심화 독서? 집중적인 독서에 대해서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식의 양보다는 지식의 질이 훨씬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지식의 양에 집착을 하는 걸까?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 왜 이러한 집중화된 독서, 심화된 독서에 사람들은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울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편식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아니면 장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야의 책을 즐겨 읽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금 책들을 많이 꺼냈는데 책 12권이에요. 이번에 책은 12권인데 과연 어떠한 책이 저에게 찾아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중고책인데 12권 과연 얼마일까요? 진짜 싸게 샀어요. 이번에는 6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저에게 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제가 산 책이 아닌데 저한테 책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비스로 준 건가? 근데 진짜 저는 분명히 12권을 샀거든요. 하지만 제가 읽을 것 같은 책은 아니에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쓴 책이라고 하는데 에세이나 아니면 자기계발서 같은데 저는 이러한 책을 잘 읽지 않거든요. 이 책은 우선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네, 총 12권입니다. 이 12권 중에서 제가 10권을 교육 분야의 책을 구매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권에 대해서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관심 있는 2권의 책입니다. 네, 뭐냐? 인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빼놓고 교육을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저 역시도 교육자로서 아이들이 어떻게 잘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란 어떠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은 역사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흔히 어린이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근대 사회 이후에요.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루소의 에밀 이후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우리나라 역시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날 만들고, 그러면서 어린이의 인권 이러한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고 나서부터 어린이들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관심이 있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개념, 역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어린이들의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변화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것은 아이들이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야지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관찰을 하면서 존 홀트라는 학자가 아이들의 어떻게 배우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교실 속에서 아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미시적인 관찰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류학에서 이러한 민속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사고방식,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관찰하는 기록인데, 이것은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담은 책입니다. 네, 아까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이번에는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죠.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담은 책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 우리가 교사 교육을 받다 보면은 항상 신경 쓰는 게 두 가지예요. 아이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교과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 두 가지가 교사 교육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교사들 사이에서의 인간관계? 아니면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어린이들에 대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교사가 주인공인 그러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고민을 하던 중 이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심리학. 이게 정말 재밌어 보이는 게, 이제 목차를 보면 재밌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목차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선생님은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자부심이 높은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교무실에서 즐거운 선생님 되기. 선생님과 학생을 위한 치유의 심리학. 함께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 교실. 모두가 바라는 원만한 학교 생활. 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역시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 상황이 발현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 책이 너무나도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들은 이 책들입니다. 네, 5권을 어떻게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이 책들은 대부분 비판적 교육학 분야의 책들이에요. 비판적 교육학이란 뭐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육을 혐오해서 대학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 스트레스, 아니면 슬픔, 우울, 이러한 감정들이 다 학교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학교만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학교만 없었더라면 나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제 눈에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들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학교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 역시도 학교에 대해서 좋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프레이리를 만나면서, 아,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교육을 싫어하는 것, 내가 교육에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가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징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생각들을 좀 더 정교화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회에 좀 더 교육이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저에게 알려준 분야예요. 비판적 페다고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비판적 교육학과 공교육의 미래. 이제 비판적 교육학을 학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배신은 존 테일러 게토가 쓴 건데, 이 작가가 바보 만들기의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숨겨진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숨겨진 교육과정이 뭐냐? 우리가 교육과정을 배우면 명시적 교육과정도 있고 영교육과정도 있고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어요. 명시적 교육과정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줄지에 대해서 교육과정 문서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명시적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가르칠 수 있는 것, 태도, 가치관,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영교육과정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깊게 안 배우잖아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깊게 안 배우잖아요. 이게 뭐냐? 안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영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작가는 거기에 더해서 숨겨진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숨겨진 교육과정은 뭐냐? 분명히 교육이 어떠한 것을 의도를 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의 주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존 전통에 대한 재생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 안을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교육과정, 숨겨진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존 테일러 게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숨겨진 교육과정이 우리의 교육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고 학교 교육이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변론하다는 이제 아까 말했던 존 테일러나 비판적 교육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책 역시도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책이라고 해요. 그 대신에 원래 학교는 이러한 부정적인 기능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원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에 나갔었을 때 하나의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교육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라는 주장을 하는 책이에요. 비판적 교육학에 대한 대안으로 원래 우리의 교육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교육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교육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책인데, 교육의 본래 목적, 교육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사로 산다는 것. 아까 비판적 교육학에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학교 자체를 바꾸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없애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상 유지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사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그냥 전통대로, 관습대로, 교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그냥 무기력하게 교육 과정이 정해준 대로 그냥 앵무새 마냥 따라하는 것이 맞을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사로서는 교육 과정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담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헨리 지루의 교사는 지성인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과 결이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제 소개를 들었나요? 혹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 역시도 이 책들은 정말 기대가 되는 책들이에요. 빨리 저도 읽어보고 싶고 지금 제가 시험 때문에 많이 바쁜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 소개를 이만 마치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독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